네, 이번에는 두 번째 도시 군 기본 계획입니다. 자, 오늘 공법 공부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 행정 용어를 가지고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그걸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자꾸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운영하는 그 밴드, 그 배시 아줌마 밴드에서도 보시면 어렵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1, 2, 3, 4개월은 좀 용어하고 체계도 투자를 해 놓으셔야 돼요. 체계, 공부 순서를 잡는 거예요.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도 공부 순서가 있었어요. 그럼 도시군기본계획도 공부 순서를 잡고 그 순서를 잡으면서 하나씩 용어를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 체계, 순서 잡고 그 순서 내에서 용어 정리하고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도시 군기본계획 우리 수업 내용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 군기본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가 공부 순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이거랑 아까랑 똑같이 도시 군기본계획 제목 바꾸고 도시기본계획의 의, 그다음에 두 번째 수립하는 대상 지역. 자, 우리 도시 군기본계획은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지만 도시 군기본계획은 도시. 자, 우리 도시가 어디예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6개의 단위가 도시잖아요. 그럼 이 6개의 도시에 대해서 각자 도시별로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이게 의가 각자 그 개별 도시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 군기본 계획은 수립하는 대상 지역도 각 개별 도시 안에서만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광역도시 계획처럼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도시 군기본 계획은 쉽습니다. 각자 도시 안에서만 수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나오죠. 자, 수립권자도 그 6명의 도시의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님, 군수가 수립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권자. 자, 승인권자는 주의하셔야 되죠. 승인권자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승인권자가 없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시장, 군수만 승인권자가 도지사님이다. 요렇게. 자, 승인권자는 도지사님만 승인권자가 도시 군기본계획에서는 나오셔야 됩니다. 도지사만 수립권자. 이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절차가 있죠. 절차. 도시 군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승인받는 절차. 물론 이제 승인 안 받고 확정하는 절차도 있어요. 특별시나 광역시나 자치시나 자치도지사님은 승인 안 받고 그냥 바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걸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타당성 검토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없었던 거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고 나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시 군기본계획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의, 그 다음에 수립하는 장소, 수립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수립하는 관청, 수립권자 6명, 그 다음에 승인권자도 체크해 주시고 수립 승인 절차,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이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없었어. 도시 군기본계획하고 있다가 도시 군관리계획할 때 그럴 때만 나오는 규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하나씩 세부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도시 군기본계획의 의. 자, 도시 군기본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아니라 이렇게 6개의 개별 도시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은 광역도시계획하고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따로 지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장기 발전 방향인데 도시 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보다 하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각자 도시 안에 서울이면 서울시 도시 군기본계획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시면 광역시 도시 군기본계획, 또 시나 군이면 시, 군 각자 도시 안에다가 장기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이 도시 군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 군기본계획은 도시 군기본계획 아래 도시 군관리계획이 또 수립되죠. 그래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런 표현도 한번 좀 추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요 내용이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자, 도시 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도시 군기본계획 밑에 있는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격은 광역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자, 다음 내용. 자, 수립 대상 지역이죠. 자, 우리 도시 군기본계획은 수립하는 장소가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안에서 수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비교해보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고를 따로 지정을 했는데 도시군기본계획은 각자 개별 도시 안에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도시군기본계획은 되게 쉽습니다. 각자 도시 안에서 수립을 한다. 하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자, 도시군기본계획이 인접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도시, 인접한 특별광역, 자치자치도, 시군, 인접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이 가능하다는 표현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도시군기본계획은 이렇게 각자 도시 안에서만 수립해야지 인접도시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는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니까 도시군기본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 안에서 수립하되 인접도시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세우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봤으면 다음에 뭐예요? 수립권자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넘어가셔야 돼요. 수립하는 장소를 확인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누가 수립하는 거냐. 자,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지금 보시면 자,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이렇게 자, 6명이 수립을 하는 거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광역,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 군수가 각자 다른 관청 개입하지 말고 각자 6명의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이니까 6명의 도시 기본계획 그 기본장들이 수립을 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권자는 요 뒤에 있는 요 시장 군수죠. 요 시장 군수만 도지사님한테, 요 시장 군수만 도지사님한테 이렇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요 앞에 있는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 자치시장, 자치도의사님은 승인받지 않습니다. 승인권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의사님은 자기가 수립을 했으면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나서 바로 확정하게 돼 있는 거죠. 반면에 요 시장 군수 같은 분들은 도지사님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도시군기본계획은 6명이 수립을 하고 승인권자는 도지사만 나오시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 이하. 자, 우리가 보면 여기 보시면요.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이. 자, 이게 바로 원칙적으로 의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6개의 도시가 있으면 6명의 그 도시의 장들이 자기 도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모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자, 그런데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시나 구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인구 10만 명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 인구 10만 명 이하. 자,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면 이제 도시의 인구가 규모가 좀 작아서 소규모라는 거예요. 소규모.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 이 세 가지 빨간색 조건이 모두 맞으셔야 돼요. 자, 하나라도 어긋나시면 안 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강원도 홍천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요. 자, 강원도는 수도권이 아니죠. 자, 우리 공법에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자, 공법에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그럼 서울, 인천, 경기도 바깥으로 나가서 강원도 가서 자, 그 강원도에는 광역시가 주변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 뭐 강원도 홍천, 강원도 횡성 이런 데는 인구가 대부분 다 10만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기본계획이 없다면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자, 하나만 더 보시면요.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있고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져 있고 광역도시계획 안에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으면 그 경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립권자, 승인권자는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자, 수립권자 6명 중에서 뒤에 있는 시장군수만 도지사님한테 승인 신청 들어가고 또 수립을 하여야 한다가 원칙인데 이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으로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도시가 있다.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보시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공부할 주제는 수립권자, 승인권자 다음에 절차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절차. 자, 절차는 광역과 마찬가지로 본 절차는 같습니다. 수립, 승인, 그 다음에 의협심, 기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내용 알맹이가 좀 바뀌겠죠. 이런 것 좀 바뀌는 거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수립권자부터
6명이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직접 수립을 한 다음에 협의와 심의를 직접 거친 다음에 승인 없이 바로 확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군수 같은 분들은 도지사님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수립권자는 6명이죠. 6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수립을 할 때는 기초의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기초의사 똑같이 아까 광역과 마찬가지로 하여한답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차이점. 자, 요거. 자, 기초조사에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에서는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이 없었던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거, 요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은 광역에는 없었고 도시기본계획에만 있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에 대한 적성, 이 토지를 뭐 주거용으로 쓸 건지 상업용으로 쓸 건지 공업용으로 쓸 건지 또는 농사지을 목적인지 이렇게 토지에 대한 적성이라는 걸 평가하고 또 재취약성, 이 토지가 얼마나 재취약한 토지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기초조사 내용에 넣으셔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할 때는 자, 광역에는 없었어요. 도시기본계획에만 이런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을 넣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개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 공람이 아니라 공청회.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이 6명이 수립권자니까 이 6명의 그 행정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서 특별광역자치자치도 시군 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30일도 한번 좀 참고로 기억을 해보세요. 지방의회는 바쁘더라도 3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수립권자가 이제 수립을 해서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자기가 수립을 했어요. 기초조사한 자료,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한 자료, 지방의 의견 청취한 자료를 모아서 자기가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분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협의와 심의를 직접 하는 거예요. 협의와 심의를 직접 하고 승인 없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시장군수는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도지사님이 이제 승인을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님이 승인하기 전에 협의와 심의 절차를 진행을 해주는 거죠. 자,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기출문제는 광역시장님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광역시장님 승인 신청 안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시 광역시나 자치시와 자치도는 승인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도지사님은 자, 승인 신청을, 저기 시장군수는 도지사님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도지사님이 승인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이런 협의와 심의를 도지사님이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도지사님은 승인을 했으면요, 이걸 이제 시장군수 등한테 송부합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이걸 받아서 여기서 송부를 받아서 공고하도록 돼 있죠. 알리도록 돼 있고, 아까 우리 특별시나 광역시나 자치시와 자치도는 자기 자신이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공고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규정이 있죠. 자, 우리 이것도 광역도시계획은 없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뭐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거 할 때는 광역에는 없지만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거를 기출문제에서 10년마다 또는 뭐 3년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여기 수립권자 6명이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은 타당성을 재검토 정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좀 볼까요? 자, 광역시장님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승인은 국토부 장관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장 같은 분들은 승인 신청하지 않으니까 승인권자 없습니다. 광역시장님은 승인 신청하지 않고 직접 확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수립권자가 10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5년마다가 되는 거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자, 그 다음에 자,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틀렸죠. 예,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시군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도시군기본계획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랑 공부하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의, 그다음에 수립하는 대상지역, 수립권자,
그다음에 수립 승인 절차,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리하시고 자, 우리 다음에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 잘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15분 했나요?